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만들어 볼 검사는 움직이는 자극을 한번 좀 사용해가지고 해볼 수 있는 실험에 대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표상 관성이라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대상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그 대상의 어떤 표상이 딱 움직였을 때 이렇게 멈추다가 그 멈춘 그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관성 법칙에 의해서 조금 더 이동한 상태로 우리가 그 표상을 인식한다는, 지각한다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사용하는 검사에 대해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검사부터 간단하게 보고 가신다면, 검사가 시작하게 되면은 원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우리는 그 원이 어디서 사라졌는지 체크를 하는 검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실제 원의 위치랑 내가 선택한 원의 위치가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가 돼서 피드백 형식으로 알려주게끔 하는 이제 검사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를 한번 처음부터 만들어 볼 건데, 어떤 식으로 검사가 이제 구성이 되는지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제 크게 나눈다면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어떤 파트냐? 그러면은 이 자극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겠죠. 구간, 그 자극 스팀 구간이 있을 거고, 루틴이. 그 다음 두 번째 루틴 같은 경우에는 그 자극의 위치를 우리가 찍어주는 그 루틴을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이제 피드백 루틴이라 그래서 실제 자극의 위치랑 그 다음에 우리가 찍은 자극의 위치를 표시를 해서 이제 정확하게 봤는지 아니면 조금 더 착시를 해가지고 착시량이 좀 있는지 그거를 제시를 해주는 루틴을 해가지고 총 3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트라이얼 루틴부터 한번 보자면은, 이제 제가 이 스팀 루틴으로 바꿀 건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이제 원형 자극이 나타났다가 움직이는 그 자극 게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 텍스트에서 이 텍스트 구간에 그 특수 문자를 써가지고 원형 특수 기호를 써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는 방법을 이제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원형 자극을 썼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사이코파이에서 제공을 해주는 기능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스티뮬라이 컴포넌트에 보면은 사실 저는 이 폴리곤을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폴리곤에 보면은 여기 쉐이프 쪽에 서클이 없어요. 여기 원에는 분명히 원이 있고 마우스 갖다 대면은 이제 이 분명 서클도 포함되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하진 않더라고요. 얘를 물론 이 버티스를 되게 많이 두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이제 그래서 이 폴리곤을 쓰지 않고 여기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원형 자극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스팀 서클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볼 거고, 자극 제시 시간은 0초부터 이제 듀레이션은 1초 정도로 1초 동안 제시가 되게끔 설정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에 가면은 사이즈, 이거는 이제 원형 자극의 크기를 설정을 해주는 건데 0.1 정도로 체크를 해줄 거고, 포지션 0,0은 현재 실험 세팅 기준으로 모니터 한가운데를 이제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에서는 그 자극의 색깔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저는 검정색을 쓸 거니까 블랙으로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제가 오늘 이제 안에 질감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건데, 뭐 사인도 있고 뭐 코사인도 있고, 이제 윈도우 버전 같은 경우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은 그 어떤 값을 넣을 수 있는지 표시를 해줘요. 이제 내 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네요. 그다음 마스크는 제가 서클로 하면은 원형 모양의 마스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알려줍니다. 그 다음 텍스처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만든 자극의 어떤 해상도를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256 정도면은 된다라는 그 안내 문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256으로 할 거고, 오케이를 해본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해보고 한번 검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할 거는 뭐냐? 바로 이 원의 위치를 이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얘가 움직이게끔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커스텀에서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원의 위치를 시시각각 바꾸도록 하는 방식을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서클 뭐 포지션이라는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값은 뭐냐면은 이 스팀 서클의 포지션 값을 이제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set constant가 있고 set every repeat이 있고 set every frame이 있는데, 뭐 이제 every repeat로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very frame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이번에는 이제 한번 every frame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모니터의 매 프레임마다 위치를 변화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모니터가 표시해 줄 수 있는 최소 시간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모니터는 초당 60Hz 초당 60장의 화면을 프레임 보여줄 수 있어요. 1초에. 그래서 이거를 시간으로 표현하면은 대략 0.07초, 17ms 정도가 되는데, 그 17ms마다 포지션 값을 바꿔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검사를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손볼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비긴 루틴 쪽에 가서 서클 포지션의 어떤 기본 값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 말인 즉슨 이 스팀 루틴이 딱 갔을 때 원의 위치를 초기화를 해줘야지 이제 매 시행마다 원의 그 위치가 좀 고정적으로 제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이걸 안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쓸 거는 여기 이치 프레임마다 서클 값, 포지션 값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클 포지션은 서클 포지션 플러스 뭐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플러스 0.5005 이렇게 설정을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서클 포즈는 플러스는 해서 플러스는 0.005 이렇게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값을 마이너스로 두면 되겠죠. 그럼 프레임마다 왼쪽으로 이동하게끔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거의 직감에 의존해가지고 값을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좀 내가 논문을 쓸 목적으로 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값 변하는 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디그리라고 하는 단위를 이용을 해서 제시를 하니까, 여기 스팀 서클 쪽에서 이 레이아웃 쪽에 스페이셜 유닛을 이제 디그리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그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디그리로 바꾼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은 어딨냐, 툴 세팅 쪽에 가면은 그 디그리 값을 좀 더 설정하기 위해서 모니터의 가로 길이, 그 다음에 뭐 세로 길이, 그 다음에 실험자와 모니터 간의 간격, 이것들을 조금 더 지정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맥을 쓴 맥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이제 이거를 좀 더 정교하게 하려면은 이제 직접 모니터의 길이 측정해가지고 체크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값들을. 저는 지금 여기서는 헤이트 값을 그냥 쓸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입력해 준 다음에 서클 포지션 값을 이제 스팀 서클로 가서 포지션 값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달러 표시, 그 다음에 중괄호인가요? 그 다음에 넣고 콤마 0, y 값은 변화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set every frame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OK를 누르고 저장하고 한번 이제 실험을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이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단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2단계로 우리가 해볼 거는 이제 이 원의 위치를 그 실험하는 사람이 어디서 사라졌는지 체크하는 구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response라는 구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팀 옆에 붙여주면 되겠죠. 스팀 옆에 붙여주고 이제 response 쪽에 가서 우리가 뭐 텍스트를 만약에 사용한다면은 원이 사라진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이런 안내 문구를 할 수 있겠죠. sp 그래서 얘는 영원히 계속 보이도록 하고, 일단 포지션은 y 값으로 한 0.35 정도 두고, 글자의 크기는 블랙, 다음 포매팅은 제가 나눔 스퀘어로 쓸 거고, 글자 크기만 0.05 정도로 이제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 문구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간격을 둬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마우스를 바로 클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recipe 마우스 해서 듀레이션 무한대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OK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는 마우스 입력이 이루어지면은 이쪽 리스폰스 루틴을 끝내겠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여기서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사라지고, 내가 원위치를 이제 이렇게 클릭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실험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허공에다가 하면은 조금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를 클릭해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뭐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폴리건을 이용해서 여기 쉐이프에 보면 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을 한번 해볼게요. 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렉탱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사각형으로. 저는 라인을 한번 두고, 그래서 레이아웃 가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가로축만 있기 때문에 가로축 값만 가지고 참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0.8 정도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에서 이제 전 다 블랙으로 안에 색깔, 그 다음에 경계선, 그 다음에 선 굵기만 한번 3 정도로 만들어 보고 OK 눌러볼게요. 그래서 저장한다고 저장하고 다시 한번 이제 실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이제 이렇게 선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은 실험은 마무리가 되고요. 일로 두고, 굵기는 이게 아마 단위가 픽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 정도로 한번 두고 다시 한번 저장하고 한 번만 더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그쵸? 픽셀 값
높이니까 선도 좀 더 굵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이제 실험 마무리되고, 이제 세 번째로 만들어 볼 거는 피드백 구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 만든 피드백을 한번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피드백에선 어떤 걸 하고 싶냐면은 그 실제 원이 사라진 위치랑 내가 선택한 원의 위치를 같이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피드백을 제시를 해주려면은 필요한 정보가, 첫 번째는 원의 실제로 사라진 위치. 그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스팀 쪽에 우리가 아까 함수로 만든 이 서클 포지션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제시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 값을 이용하면 실제 원의 위치를 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실제 내가 마우스를 클릭한 위치, 이 값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키보드 값을 받아올 때는 key.resp 이거 값을 받아왔죠. 그럼 한번 그걸 토대로 여기 데이터에 보면은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그 마우스의 x축 값과 y축 값이 같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우스.x가 표시가 되죠. 그 마우스.y도 같이 있으니까 이제 이 값을 이용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피드백 쪽에 가서 한번 일단은 폴리곤으로 여기 이 폴리곤의 값을 제가 피드백 라인으로 만들고 RSP 라인으로 만들고, 이 피드백 쪽에서는 제가 피드백 라인으로 만들어 볼게요. maybe 해서 한 1초 정도로 보여주는 걸로 하고, 쉐이프는 똑같이 라인으로,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는 다 블랙으로, 그 다음에 색깔 선 굵기만 한 8 정도로 이전 실험하고 동일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원의 위치를 표시해 줘야 되니까 제가 3B 서클 해서 똑같이 1초 정도 표시하게 되고, 이번에는 트라이앵글로 이제 원의 위치를 표시할게요. 다음 사이즈는 가로는 0.2 정도로 두고 세로는 0.1 정도로 살짝 좀 가로가 더 긴 모양의 삼각형을 해서 써볼까 했는데 그냥 정삼각형으로 한번 해보고, 포지션 값에 달러 표시, 서클 포지션 값 아까 만들어놨던 거, 그 다음에 세로는 0, 그 다음에 set every repeat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색깔은 이전처럼 레드로 하고, 그 다음에 보더 컬러는 제가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누르고 저장을 하고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만들어 보고 실행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원이 여기서 사라졌다는 거 보여주는데, 지금 이 피드백 서클의 포지션 값만 조금 더 내려줄게요. 포지션 값을 0이 아니라 마이너스 0.15 정도로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주고 싶다면은 이렇게 글자로 알려주실 포지션 오브 뭐 서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포지션 값만 넣어주고 S를 조금만 더 아래로 낮추면 되겠죠. 다음에 블랙, 5 정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삼각형의 의미가 뭔지 좀 더 직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지금 오류가 뜬 거는 제가 set every repeat을 안 했기 때문에 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포지션 오브 서클을 표시를 해주죠. 제가 지금 라인이 조금 작게 표시가 되는데 라인 길이가 0.5, 0.5가 아니라 여기처럼 똑같이 1, 0.5로 체크해 주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이것까지 보고 그 다음에 마우스 누르는 곳의 위치가 어딘지 표시해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 오브 서클까지 표시를 해줬고, 이제 실제로 내가 누른 마우스의 위치를 표시해 줄 건데, 그럼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pb rsp 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 똑같이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크기는 아까 만들었던 거 참고해서 0.05, 0.1이니까 똑같이 레이아웃 넣어주고, 그 다음에 포지션은 달러 표시하고 하면 되겠죠. 달러 표시 마우스 점 x인데 여기서 제가 마우스를 RESP 마우스라고 붙였으니까 1, 0.5가 아니라 0.051 0.05,1 그다음 포지션 값이 여기서 달러 이렇게 되겠죠. x, 0 다음에 set every repeat 체크해주고, 어피어런스 쪽에서 내가 블루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OK 누르고 이제 실험이 돌아가면은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표시가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오류를 보면은 이제 마우스라는 오브젝트가 x라는 애트리뷰트가 없다라는 이제 에러 문구가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마우스.x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마우스의 위치를 표시를 해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엑셀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key.resp를 해서 값을 얻을 수 있었는데 마우스 같은 경우는 .x 이렇게 붙여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려면은 사이코 파이 마우스 포지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사이코파이에서 그 만든 다큐멘트에서 어떻게 알려주냐면 마우스의 x 값을 알고 싶으면은 get 포지션 이거를 이용을 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get 포지션 콤마 0은 x축 0번째 컴포넌트는 요소는 이제 x축,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컴포넌트는 얘가 두 번째고 첫 번째니까 두 번째 거는 이제 y축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값 포지션 값을 resp mouse.x가 아니라 get position 이거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우스 리스폰스라고 하는 그 요소의 클래스의 get position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얻은 값의 첫 번째 값을 이제 위치로 삼겠다라고 값을 입력을 해주는 거죠. 저장을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제가 값을 잘못 넣지 않은 한 제가 누른 마우스의 위치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눌렀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뭔가 사이즈가 그러니까 0.1이 들어가야 되는데 값이 좀 너무 크게 들어간 것 같네요. 저장해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원이 사라진 위치랑 내가 누른 마우스의 위치를 같이 표시해 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똑같이 얘도 위치를 조금 더 낮춰보고, 마이너스 0.15니까 그래서 똑같이 y축 값만 좀 낮춰주면 되겠죠. y축 값을 0.15로 낮춰주고, 그 다음 텍스트를 통해서 your response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포지션 값은 아까 여기 넣었던 이 값 그대로 쓰면 되겠죠. 대신에 조금 y축으로만 조금 더 아래로 내리면 될 거고, 블랙 그다음에 나눔 스퀘어 그게 조금만 더 작게 해주고 오케이 누르면은 저장하고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your response랑 그게 같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만 set every repeat로 설정을 다시 해보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과 그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response 이렇게 글자가 겹치니까 response 다음에 answer 표시를 해주면은 넣어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피드백 구간에서 뭐 실제값하고 당신의 값의 차이를 제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루틴에서 difference 값을 제시했죠. difference rsp diff 만들어서 이 마우스의 X축 값만 가지고 해볼 수 있겠죠. 얘 빼기 실제 라인의 위치, 원의 위치 값을 서클 포지션 이렇게 빼면은 마우스로 클릭한 값과 실제 원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RSP diff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내가 메시지는 원의 위치를 더 오버해서 맞습니다 라는 피드백 문구를 제시할 수 있고, 반면에 else if RSP diff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메시지는 원의 위치를 더 적게 받습니다. 이런 피드백 문구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값만 조금 위쪽으로 플러스 0.3 정도로 해서 블랙 나눔 스퀘어 글자 0.5 정도로 해서 저장을 하고 실험을 진행하면은 이제 이 사람한테 제대로 어떻게 이 원의 위치를 받는지 피드백을 제시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줬지만 뭐 좀 더 해가지고 원의 위치를 몇 퍼센트 더
오버해서 본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니면 몇 % 더 적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시행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거를 좀 여러 시행을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루프를 추가해서 시작과 끝 해서 반복 횟수를 제가 뭐 3번, 5번 해서 오케이 누르고 저장을 하면은 그 해당되는 시행만큼 이제 반복 수만큼 이제 시행 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5번 정도 시행이 반복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정확하게 맞죠, 여기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겹치니까 이 뭐냐 폰트의 y축 값을 조금 서로 조절을 해주면은 겹쳐서 보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실험이 끝나게 되면은 엑셀 결과가 저장이 되겠죠. 어딨냐? 지금이 56분인데 3, 4, 5 이거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아닌데 57 나온 거 보면은 시행이 안 됐고 16 165가 되겠네. 165 해서 5시행이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시행마다 특성이 나오는데 뭐 보면은 이제 내가 누른 원의 위치, 원의 x값 가지고 분석을 할 거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석을 할 때 내가 주로 관심 있는 게 실제 값하고 그 응답 값의 원의 실제 위치랑 내가 응답한 원의 위치의 차이값을 분석하고 싶다. 근데 그건 여기서는 따로 안 나오니까 해보고 싶으면은 이제 이 RESP diff 값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얘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커스텀에 보면 베리어블이라고 있어요. 그럼 베리어블에 내가 RESP diff value 만들어서 루틴 스타트 값에 이걸 넣어주면은 이제 이 값도 실험 돌리고 나면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분석을 참고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이 끝나고 이렇게 보면은 새로 만들어지는 그 58분에 만들어지는 CSV 파일이 얘를 보면은 아까 보면은 RESP diff value 이제 이 값이 추가가 돼서 나중에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때 이것만 가지고 조건별로 값을 비교해 보는 그래서 SPSS나 뭐 R이나 아니면 파이썬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것만 가지고 조금 더 쉽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괜히 이제 여기서 값을 새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고로움을 덜 수 있으니까 이 사이코파이의 이 베리어블 기능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이제 오늘은 이전과 다르게 여기서 자극 제시할 때 이 프레임 단위로 자극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표상간성 실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아이오와 카드 소팅 태스크나 아니면 스트룩 태스크나 아니면 조금 임상 장면에서 많이 사용할 법한 한번 검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연구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야의 실험 하나 만들어 보고 조금 더 대중적인 실험 만들어 보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실험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보는 컨텐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댓글을 통해 질문 남기시면 제가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